마린 위의 깊은 심해에 생명의 가면 이그니카가 떨어집니다. 어둡고 캄캄한 바다엔 가면을 노리는 존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2007년 발매된 바이오니클 바라키 시리즈는 개인적으로는 빌런들 중 가장 인상적인 디자인과 스토리, 그리고 높은 퀄리티의 뮤직비디오를 보여줬습니다. 바이오니클 관련 노래를 작곡했던 크로쉘의 첫 데뷔곡인 크리핑 인 마이 소울이 쓰인 이 뮤비는 아동왕고라고는 믿을 수 없는 어두운 영상 이미지와 잘 버무려져 당시 중2병에 한창 무르른 절 뽕차게 만들었죠. 바로 본 리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뚜꾸입니다. 업로드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컴퓨터가 잠깐 맛이 가는 바람에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영상 댓글 중 바라키를 리뷰해달라 요청해주신 구독자분이 계셔서 리뷰를 간단히 진행해볼까 합니다. 마토란 언어로 바라키는 장군을 뜻하는데, 먼 과거 이들은 세계관에서 뛰어난 지도자이자 장군이었지만, 이제 여기 세계관은 신이자 절대자인 마타누이를 암살하려 하다 발각되어 세계관의 감옥인 피트에 갇히게 됩니다. 먼 훗날 피트는 해저에 가라앉아 부서지고 그들은 탈출에 성공하지만 바닷속 돌연변이 물질로 인해 바다 생물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제품군부터 혁신적인 점은 기존 바이오니클 몸통은 같은 부품을 공유한 채 팔, 다리, 무기, 그리고 가면을 다르게 해서 개성을 주었지만, 이들은 각각 개개인이 조립 방법, 부품수, 가면은 당연히 달랐겠죠? 그리고 전부 다 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하나 개성있는 멋진 악당 시리즈가 되었습니다만, 통일성이 없어졌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07년에 나왔던 이제 바라키 시리즈라든지 이제 토와 마리, 그리고 이제 관련 대형 제품들은 디자인이 하나같이 다 좋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때 이제 바이오니클 왕구 디자인이 거진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른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도 훨씬 많으시고, 뭐 아무튼 뮤비도 멋있었고 되게 제품도 멋있었고, 그냥 돈만 없었죠. 항상 그랬지. 네. 오늘은 제가 조립 영상까지 올리면서 시간이 너무 걸려서 완성된 개별 제품만 이제 리뷰를 진행해 드릴까 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바라키의 대장 리더인 프리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정상 소개를 해드리자면, 바라키들의 실질적인 리더이며 마린 위에 서식하고 있는 타케아 상어들의 대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무기인 한글로 직역하면 상어칼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리닥이 끼고 있는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마린 위에 이제 서식하고 있는 타케아 상어의 이빨 1만 개를 압축시켜서 만든 어마어마하게 단단하고 예리한 칼입니다. 자, 우선 앞모습, 옆, 뒷모습, 그리고 프리닥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보이시나요? 요 볼관절 하나로 지탱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자세를 잡으려면은 막 이렇게 쉽게 무너져요. 네,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이제 여분 부품을 갈아주거든요. 갈아주는데도 얘가 이제 몇 번 가지고 놀면은 막 낙지 현상이라고 하죠. 흐느적 거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프리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티브가 된 동물은 상어거든요. 상어라서 그런지 이제 막 핏자국 같은 게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바라키가 출시되었을 때 프리닥의 이제 핏빛이 이제 아이들의 정서에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제 소비자들의 항의가 몇 번 있었대요. 근데 이제 제작진의 답변에 의하면 여기 이제 이 빨간 자국들은 피가 아니라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무늬라고 하네요. 그렇다 치더라도 아동 왕구 치고는 되게 좀 다크한 편이죠. 그리고 프리닥 같은 경우에 이 빨간 칼날의 빨간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플라스틱이고 그리고 여기 끝으로 가면 갈수록 빨간색은 전부 고무예요. 머리는 빼고요. 일단 바이오니클 하면은 보통 이제 빨간색이 대장, 빨간색 개체가 두목 이런 좀 뭐라 해야 되나 프레임이 있었는데 그 프레임이 2006년에서 많이 깨졌죠. 이제 바라키는 2007년에 출시가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흰색 개체인 프리닥이 이제 두목을 맡고 있고 아무튼 되게 허리가 빈약한 거 빼고는 되게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뮤비에서도 되게 멋있게 나왔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마치 사마귀를 연상시키는 이 제품의 이름은 타카독스입니다. 이제 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사마귀 관절처럼 돼 있죠. 근데 이 모티브 자체는 갯가재예요. 설정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타카독스는 이제 바라키 무리에서 책사라고 해야 되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면을 걸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리를 쭉 펴면은 바라키 중에 키가 제일 크다는 특징도 있죠. 항상 꼬부정하게 다녀서 그렇죠. 그리고 타카독스 같은 경우에는 요 머리 부분, 허벅지 부분, 등갑 부분이 야광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아침이라서 못 보여드리지만 혹시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야광 기믹이 있어요. 전체적인 소개. 앞면, 측면, 후면. 뮤비에서도 이제 공국에서 막 되게 포스 있게 나오는 애라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그 능력 자체도 최면이다 보니까 많은 좀 관심을 받았었죠. 그리고 되게 멋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까 프리닥보다는 허리가 이제 그냥 프레임 부품으로 돼 있어가지고 고정이 훨씬 단단해요. 막 어디 처진다거나 그런 게 없지만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요 클리어 관절 부품 이게 굉장히 실금이 잘 갑니다. 그래 저도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금이 몇 번 갔어요. 근데 이제 막 여유 부품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유지 보수를 하고는 있는데, 혹시나 가지고 계시거나 앞으로 혹시나 막 바이오니클에 관심이 생겨서 타카독스를 구매하겠다 이런 분들은 이 클리어 부품 관리를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한번 조립하고 건드리지 마세요. 그게 최선이에요. 막 창작을 하시거나 그런다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안 건드는 게 최고긴 하죠. 부서지는 거 굳이 건드려서 부스러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이오니클 바라키 군단에서 오징어 군단의 대장을 맡고 있는 칼마입니다. 이제 칼마 같은 경우에는 어둡거나 아니면 좀 틈이 있는데 잘 숨어서 적을 은밀하게 처리하는데 이제 특성화가 잘 되어 있는 캐릭터라고 하네요. 그리고 자, 일단 전체적인 모습 먼저. 앞면, 측면, 후면. 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도 3개고, 그리고 뒤통수에 있는 이 촉수가 어마어마한 탐지기관이에요. 오징어나 문어 같은 이제 연체동물 같은 애들도 탐지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물 쪽이 아니라서. 자, 아무튼 강력한 탐지 능력과 그리고 끊임없이 재생하는 촉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라키 중에서도 성격이 난폭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뮤비에 나오는 흡혈 오징어, 이거를 개발한 게, 개발이라기보다는 발견이라 해야겠죠. 무기로 쓸 수 있는 거를 이제 발견한 게 칼마입니다. 자, 겸사겸사 이제 이 스퀴드 런처에 대한 리뷰를 같이 해볼게요. 제품에 딸려있는 스퀴드 런처 아래에 보면 손가락에 낄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설명서에 보면은 이 앞부분에 이제 머리를 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넣고 당겨서 발사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엔 발사가 이상하게 또 잘 되는데 이게 바이오니클 투사체 무기 중에서 제일 발사가 안 되는 무기입니다. 발사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제품에 이게 제 기억상으로 한 제품당 2개인가 그렇게 들어있었는데, 쭉 당기면 요 꼬리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잘 끊어졌습니다. 좀 막 가지고 놀기에는 좀 애매한 제품이었어요. 아무튼 뭐 설정 자체는 괜찮았어요. 흡혈 오징어를 상대한테 이제 발사한다던가, 이제 이 흡혈 오징어 이제 바라키 본인의 능력을 막 첨가해서 막 예를 들어 전기 능력을 가진 바라키가 흡혈 오징어의 전기 속성을 구해서 발사를 한다던가, 뭐 그런 뭐 설정이 재밌었지 실제로 가지고 놀기에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뭐 아무튼 이걸 개발한 말실수를 발견한 건 칼마입니다. 그리고 촉수가 굉장히 길어요. 몸보다 훨씬 길고, 그래서 보관할 때 좀 짜증이 나요. 왜냐면 그 좁은 장식장에 바라키 6명을 우겨 넣으면 칼마의 촉수가 접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안 돌아와요. 그럼 또 반대로 또 접어줘서 또 며칠 놔둬야 되고, 그래도 애로사항이 많은 제품입니다. 그래도 처음에 소개한 프리닥보다는 이제 몸통 부분이 훨씬 튼튼해요. 다리 두꺼운 잘 시팅을 해주고. 네, 다음 넘어갈게요. 자, 4번째 소개시켜드릴 친구는 이제 개 형상을 하고 있는 바라키 카라파입니다. 좀 전체적인 모습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면, 측면, 후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허리는 단단합니다. 잘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 모양의 바라키라 그런지 장갑이 되게 많죠. 예. 이제 각각의 부품이 되게 많은데, 카라파 같은 경우에 설정상 전신에 이제 각각을 두르고 물리 공격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 힘도 세지만 머리가 엄청 나빠요. 생각이 느립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타카독스한테 되게 의지를 많이 해요. 이제 타카독스 같은 경우에는 힘세고 이제 무력 있는 카라파를 이용을 하죠. 머리가 나쁘니까. 뭐 그런 관계도 있고, 카라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본체 자체는 되게 듬직하고 두툼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제 기준에서는 일단 요 집게 있잖아요. 이 무기가 좀 성의 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좀 대충 그냥 핀만 달아서 그냥 개 생색만 내줬다,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고, 뭐 카라파는 뭐 대충 그렇습니다. 일단 다 단단하고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친구예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소개시켜드릴 친구는 바라키 군대에서 뱀장어 군대의 통치자인 엘렉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면, 측면, 후면. 자, 엘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설정상에서는 수중 생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라키가 갇혀있을 때 변이가 일어나죠. 돌연변이 때문에 이제 바라키들이 원래 모습에서 지금 모습으로 변이가 됐는데, 엘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수중 생물로서의 기능을 이제 유지를 했어요. 아마 이제 좀 달라진 거라고 하면 이제 척추에서 전류를 방생해서 상대한테 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스퀴드 런처에서도, 뮤비에서도 봤죠? 이제 전기를 담아서 상대를 감전시키는 그런 능력도 있었죠. 그걸로 프리닥을 명중시키기도 했고요. 엘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당시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뮤비에서 나오는 모습이 제일 멋있었거든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사족보행해서 이동하는 모습이 당시에 저한테는 되게 멋있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문제라고 해야 되나? 얘 같은 경우에 제가 보수를 많이 해줬어요. 이 등에 있는 이 척추 부품이, 이것도 이제 고무 재질인데, 이게 원래 요런 이제 검정 고정핀이 아니라 그냥 검정색 핀 있잖아요. 요 두 마디만 있는 핀, 그거여서 그걸 막 이렇게 꽂아 놓으면 여기가 비잖아요. 툭툭 잘 빠져요, 이 척추가.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부품을 다른 걸 써서 이제 보수를 해 놓은 건데, 그 문제점이 있고, 일단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니까 바라키 중에 허리가 낙지인 거는 프리닥밖에 없네요. 허리 같은 경우에 이 프레임 때문에 튼튼하게 잘 유지됩니다. 발도 크기 때문에 무게중심도 잘 잡고요. 네. 근데 얘도 뒤에 있는 이 척추 부품 때문에 공간 차지를 너무 많이 합니다. 전시할 때 좀 힘들어요. 보시면 지금도 살짝 막
여기 막 접혀 있고 막 그러죠. 좀 뭐라 해야 되나, 고무 부품이나 이런 게 좀 많아진 이후에는 이제 전시할 때 좀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조심을 한다 해도 한정된 전시 공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막 혹시나 영상을 보고 올드 바이오니크를 입문을 하시려는 분이면 고무 부품이나 클리어 부품이나 조심하십시오. 네, 변형이 잘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바라키는 가오리 형상을 가진 멘탁스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모습, 앞면, 측면, 후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멘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상에서 비밀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고 되게 조용한 바라키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가오리를 닮았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가오리 같은 경우엔 독침이 있죠. 독침. 실제로 여러분들도 혹시나 바닷가 가서 노랑 가오리나 막 가오리 같은 종류를 보시면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꼬리에 독침이 있습니다. 근데 멘탁스도 일단 독침이 있고요. 얘도 이제 엘레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기 채찍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기를 발산할 수 있는. 여기 집게는 도대체 왜 달아준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기로 쓰이곤 있어요. 가오리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이외에는 뭐, 그리고 카라파보다 훨씬 넓은 이제 어깨 갑주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꼬리 있죠? 이 꼬리가 전시 공간을 잡아먹는 주범입니다. 진짜 얘 때문에 다른 애 놓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허리는 튼튼하고요. 무게중심도 잘 잡히는데 부품 강도도 괜찮고, 그런데 꼬리가 문제라는 거. 아까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설명이 조금씩 짧아지죠.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바라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스토리나 설정상으로 설명을 하려면은 너무 방대해져요. 그래서 좀 짧게 본인이 맡은 직책이나 아니면 단적인 스토리만 요약을 해드린 거고요. 이게 나무 위키에 검색을 해보시면 알지만 바이오니클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머리 나쁘면 펜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리가 너무 방대해서 솔직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세계사라든지 국사라든지 사회탐구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역사를 배우는 거랑 압축을 하면은 교과서 한 권 분량은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로 방대해요. 자잘한 사건이나 이제 설정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오늘 리뷰가 좀 너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좀 보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니까 단적으로 설명은 드려야겠다 싶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상 때도 그랬지만 첫 영상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셨는데 자기 만족형으로 이제 유튜버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생각외로 다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좀 약식으로 리뷰를 진행해드린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해요. 나중에라도 이제 보충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니클 이외에도 이제 제가 모으고 있는 고전 장난감이 몇 개는 있어요. 이제 다음 영상 때는 한번 그걸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 그때도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봐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이 제품이 궁금하다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언젠가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봐요.